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모두 무료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김은주예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줄 필요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은주야, 오늘도 맛있겠다. 예전에는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지금은 혼자 앉은 식탁에서 미지근한 미역국만 마시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적막한 침묵만이 가득해요. 오전 10시쯤 되면 집안일을 시작해요.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정리할 것도 별로 없는 집을 이리저리 치우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이라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텅 빈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는데 지금은 혼자 후루룩 먹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고 먹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공허함을 달래주지는 못해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해 오면 오늘 어땠어?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혼자 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정말 없어요. TV 앞에 앉아 있지만 집중도 안 되고 책을 읽으려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밤 9시가 넘으면 더욱 적막해져요.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집은 시계 소리만 똑딱 들릴 뿐이에요. 이런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외로워요.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남편과 함께 누워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그냥 이런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옆집 신영희 씨가 급하게 벨을 누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신영희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거예요. 은주야, 큰일 났어. 제주도 패키지 여행 예약했는데 갑자기 딸이 아파서 못 가게 됐어. 돈도 이미 다 냈고 혹시 내가 대신 가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라니요. 저는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한 번 가본 게 전부였는데 그것도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었거든요. 혼자 여행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영희야. 나 혼자 어떻게 여행을 가니? 그건 무리야. 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신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이라 다 알아서 해줘. 너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아. 일정도 다 짜여 있고 가이드도 있고. 은주야, 내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한번 나가봐야 하지 않겠니? 신영희 씨 말을 들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4년 동안 집 밖으로는 마트나 병원 갈 때 말고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3박 4일이야. 비행기표, 숙박, 식사 다 포함해서 70만 원. 내가 이미 계약금까지 냈으니까 너는 잔금만 내면 돼. 어떻게 해줄 거지? 그렇게 반강제로 제주도 패키지 여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 거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혼자 가서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신영희 씨가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친구의 강권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출발하는 날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분이었거든요. 혼자서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공항 로비는 여행 가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여행사 가이드를 찾아서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가이드분이 총 18명 패키지 여행이고 혼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편하게 여행 즐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만 혼자 온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가 가장 떨렸어요.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제 자리를 찾아갔는데 창가 쪽 자리였더라고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60세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신사적으로 생기신 분이었어요. 회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분이 제 가방을 쉽게 들어서 선반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바로 옆자리네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제 옆자리가 바로 그분 자리였거든요.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준호라고 합니다. 그분이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김은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제주도 여행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들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혹시 패키지 여행 처음이세요? 준호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혼자 여행도 처음이에요. 친구가 급하게 부탁해서 대신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우연이네요. 저도 같은 패키지예요. 18명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같은 패키지 여행이라니. 어쩐지 인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혼자 참여하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준호 씨가 쑥스럽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저처럼 혼자 여행을 떠난 분이었구나.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혼자라는 외로움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3박 4일 동안 같이 다니는 거네요? 제가 물어봤더니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잘 부탁드려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처음에는 낯선 분과 함께 앉아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셨거든요.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경청도 잘 해주시고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내릴 때 준호 씨가 제 가방을 다시 내려주셨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단체 버스를 타는데 자연스럽게 준호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가이드 분이 3박 4일 동안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옆에 앉은 준호 씨의 따뜻한 존재감까지. 혼자 오기를 망설였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주도 여행 첫날 오후 드디어 성산일 출봉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올려다보니까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높이가 182m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셨는데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저에게는 꽤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여행객들은 이미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도 뒤따라 걸어갔어요. 은주 씨, 같이 올라갈까요? 준호 씨가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올라가기 막막했던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계단이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가파르더라고요. 처음 몇 분은 괜찮았어요. 준호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제주도 바람도 시원하고 주변 경치도 아름다워서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니까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계단 오르기는커녕 동네 마트 가는 것 말고는 별로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4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휴, 휴. 저도 모르게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라고요. 얼굴도 빨개지고 땀도 나기 시작했어요. 창피했어요. 준호 씨는 저보다 2살이나 더 많은데 멀쩡하신데 저만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으니까요. 준호 씨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준호 씨가 정말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가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올라가는데 준호 씨는 정말 저에게 맞춰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가면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데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행은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준호 씨는 정말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올라가 주셨어요. 제가 숨이 찰 때마다 자연스럽게 쉬어가자고 하시고 물도 권해주시고 심지어 제 가방까지 들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가방은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요. 저는 사양했지만 준호 씨는 이미 제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중간중간 벤치가 있는 곳에서 쉬어갈 때마다 준호 씨는 제주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몇 번 와보셨다고 하시면서 성산일 출봉 정상에서 보는 일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졌어요. 30분쯤 걸려서 겨우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다른 여행객들은 이미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준호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려서.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씨,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더 좋은데요. 경치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대화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그 순간 준호 씨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동시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구간을 올라갈 때는 준호 씨가 제 팔을 살짝 잡고 도와주셨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계단이 좀 가파라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숨이 차고 다리는 후들후들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게 고마웠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준호 씨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혼자 왔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힘들었지만 올라오길 잘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준호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주 씨와 함께 올라와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성산일 출봉에서 내려온 후 가이드가 점심 식사를 위해 해산물 전문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제주도 하면 역시 싱싱한 해산물이죠. 식당에 들어서니까 바다 냄새와 함께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18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원형 테이블 2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유롭게 앉으세요. 가이드가 안내하자 사람들이 335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준호 씨가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은주 씨, 여기 앉으세요. 준호 씨가 의자를 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테이블에는 저희 말고도 서울에서 온 부부, 부산에서 온 모녀, 그리고 대구에서 혼자 온 50대 여성분까지 총 6명이 앉았어요. 모든 분들이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잠시 후 식당 직원이 커다란 접시에 갓 구운 갈치를 가져왔어요. 정말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갈치였어요. 제주도 특산물이라고 하시더니 색깔도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냄새도 정말 고소했어요. 우와, 정말 크네요. 부산에서 온 딸분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치가 통째로 나온 거라 누군가 발라서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남자분들이 능숙하게 생선을 발라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테이블에서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준호 씨에게 모였어요. 제가 해볼게요. 준호 씨가 소매를 걷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가 젓가락을 들고 갈치 앞에 앉았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진지하셨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처럼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았나 봐요. 젓가락으로 갈치살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려고 하시는데 가시와 살이 엉켜서 잘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준호 씨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이런 일을 자주 해보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준호 씨가 쑥스럽게 웃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다른 분들은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준호 씨가 서툰 손길로도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10분 정도 씨름하신 끝에 준호 씨가 드디어 갈치 살 한 점을 깨끗하게 발라내셨어요. 가시 하나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첫 번째 갈치살을 제 앞으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은주 씨, 드세요. 가시는 다 골랐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18명 중에 그 누구도 아닌 저에게 첫 번째로 갈치를 발라서 주시다니. 그것도 그렇게 서툰 손길로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머, 부인이 복이 많으시네. 하시면서 놀리듯이 말씀하시니까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준호 씨도 제가 얼굴을 붉히는 걸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후로도 준호 씨는 계속 갈치를 발라서 저희 테이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점점 익숙해지시더니 나중에는 제법 능숙하게 발라내시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가장 좋은 부위, 가장 크고 살이 많은 부분은 어김없이 제 앞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준호 씨, 저만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사양하자 준호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은주 씨가 오늘 성산일 출봉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느라 준호 씨도 고생하셨을 텐데 오히려 저를 챙겨주시다니.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갈치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무엇보다 준호 씨가 정성스럽게 발라주신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평생 먹어본 갈치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칠 때까지 준호 씨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도 따라주시고 반찬도 가까이 놓아주시고 심지어 냅킨까지 건네주시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잘 드셨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준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갈치가. 저는 얼굴이 또 빨개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때 부산에서 온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준호 씨와 제가 남들 눈에도 어울려 보인다니. 58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일정은 한라수목원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정말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셨어요. 입구부터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공기도 정말 맑고 시원했어요. 자유시간 1시간 드릴게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둘러보세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준호 씨가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와주셨어요. 같이 걸어볼까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걷기엔 너무 큰 수목원이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산책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양쪽으로 키 큰 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발밑에는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둘이서 조용한 숲길을 걷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몇 걸음 걷지 않아서 그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공기가 정말 맑네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깨끗함이에요.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그래요.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나무들 이야기, 새소리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산책로 중간중간에는 벤치가 있었는데 하나씩 지날 때마다 준호 씨가 잠깐 쉬어갈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성산일 출봉에서 제가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혼자 여행 오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친구가 아니었다면 절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준호 씨의 말에 제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완전히 남남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고 함께 걷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계속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나왔어요. 연못 위에는 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고 물 위로는 수련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감탄하자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리 위에서 잠깐 멈춰서서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평화로웠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준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남편과 제주도에 왔을 때도 이런 곳은 못 와봤어요. 그때는 유명한 관광지만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준호 씨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준호 씨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슬픈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어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산책로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 끝나는 게 말이에요. 준호 씨도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한라수목원에서의 산책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나눴어요.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 낯선 사람이었던 준호 씨가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친근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과는 오래 알고 지내도 어색한데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나도 금세 편해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준호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제주도 여행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한라수목원에서 준호 씨와 나눈 따뜻한 시간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날씨도 정말 좋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이드가 오늘 일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전에는 제주 전통시장 구경, 오후에는 해변 산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자유시간을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됐어요. 준호 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아침에 마주쳤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제주 동문재래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장 입구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제주도 특산물들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각종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1시간 30분 자유시간 드릴게요. 12시에 입구에서 만나요. 가이드의 안내가 끝나자 사람들이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안은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과일들, 싱싱한 해산물들,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까지. 준호 씨와 함께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이건 뭘까요? 처음 보는 과일이네요. 제가 신기한 열매를 가리키며 물어보자 준호 씨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한라봉이라고 해요. 제주도에서만 나는 특산물이에요. 그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념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준호 씨 같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입고 계신 옷도 그 옷이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준호 씨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정말 예쁘고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긴 머리에 밝은 색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도 깔끔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왔거든요. 설마 연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준호 씨가 그 여성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여성도 준호 씨에게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거든요. 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준호 씨에게도 이미 누군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60세의 매력적인 남성이니까 당연히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어요. 어제 한라수목원에서 나눈 그 따뜻한 시간들이 저만의 착각이었나 싶어서요. 준호 씨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뿐이었는데 제가 혼자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 씨가 제 쪽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얼른 다른 곳을 보는 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 씨가 제게 손을 흔들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의 팔을 살짝 잡으시더니 저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우물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은주 씨, 여기 계셨네요. 준호 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은주 씨, 제 조카 지은이에요.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요. 그 순간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조카라고요? 제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지은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삼촌이 여행 오신다고 하셔서 깜짝 만나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인사를 받았어요.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지은이는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여행 온다고 했더니 시간 내서 나와준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연인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마음 한구석이 확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민망함이 밀려왔어요. 준호 씨의 조카 지은 씨와 인사를 나눈 후 정말 어색하고 민망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를 했는지 깨달으니까 얼굴이 계속 빨개져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지은 씨가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분위기를 많이 풀어줬어요. 삼촌 자랑도 하고 제주도 맛집도 추천해 주면서 말이에요. 삼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은주 이모님, 제주도 여행 즐겁게 하세요. 지은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나간 후에야 저와 준호 씨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오해가 완전히 풀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컸어요. 준호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은주 씨,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제가 질투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만나서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준호 씨는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럼 계속 시장 구경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저녁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온 후 가이드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호텔 근처 야시장 구경하실 분 계세요? 제주도 야시장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몇몇 분들이 손을 드셨고 저와 준호 씨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관광지만 다녔으니까 현지인들이 가는 진짜 제주도를 보고 싶었거든요. 야시장은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니까 날씨가 선선해져서 걷기 딱 좋았어요. 야시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낮의 재래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각종 음식 냄새가 군침을 돌게 했어요.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음식들,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막걸리까지. 준호 씨가 뭔가 한잔하고 싶은 기분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막걸리와 제주도 특산 안주를 파는 노점을 찾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켰어요.
야외에서 마시는 막걸리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런 곳에 온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건배! 준호 씨가 막걸리 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건배요. 저도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막걸리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여행 소감, 제주도 음식 이야기, 내일 일정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막걸리 한두 잔을 마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좀 더 깊어졌어요. 사실 오늘 오해 때문에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먼저 오늘 일을 꺼냈어요. 막걸리 덕분인지 용기가 생겼거든요. 준호 씨가 궁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오해요. 무슨 오해였는데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카분을 처음 봤을 때 혹시 연인분이신가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준호 씨가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으셨구나. 저는 왜 갑자기 어색해지시나 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괜한 오해를 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씨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더욱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막걸리 잔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은주 씨를 만나게 된 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주도 여행 셋째 날 아침, 날씨가 좀 흐렸어요. 어젯밤 야시장에서 준호 씨와 나눈 깊은 대화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58세와 6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 일정은 제주도 서쪽 해안가 투어였어요.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을 거쳐서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일몰을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침에 버스에 탔을 때 준호 씨가 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준호 씨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비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이드도 오늘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비 꼭 챙기세요. 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협재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불안했어요. 해수욕장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한림공원에서 약 1시간 정도 관람하고 나서 마지막 목적지인 해안 절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일몰을 보기로 했던 건데 날씨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바람도 세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는데 금세 본격적인 비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비 챙기신 분들 빨리 입으세요. 가이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행사에서 준비한 우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18명 중에 15벌밖에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과 여성분들부터 우선 나눠드리다 보니까 저와 준호 씨,
그리고 젊은 남성분 한 분이 우비를 못 받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비가 부족해서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차에서 더 가져오겠습니다. 가이드가 황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도 함께 불어서 정말 폭풍우나 다름없었어요. 우비 없이는 몇 분도 버틸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때였어요. 준호 씨가 자신이 받은 우비를 벗으시더니 제게 씌워 주시는 거예요. 은주 씨가 입으세요. 안 돼요. 준호 씨도 젖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이미 우비를 제 머리 위에 씌워주고 계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비 좀 맞아도 돼요. 그럼 같이 입어요. 우비가 크니까 둘이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했어요. 준호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상황인데 뭘 그러세요? 저는 우비 한쪽을 들어 올리며 준호 씨를 향해 손짓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우비를 함께 써가며 해안 절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 붙어서 걸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 씨의 체온이 전해져 오면서 오히려 따뜻했어요.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준호 씨가 제 팔을 살짝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비바람이 정말 심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모험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우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비에 젖지 않으려고 더 가까이 붙기도 하고요. 해안 절벽에 도착해서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에 들어갔을 때 준호 씨가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럴 땐 함께라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였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당황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준호 씨와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래요. 혼자였다면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우비를 벗어서 털고 있는데 준호 씨의 어깨 한쪽이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비를 기울여 주시느라 본인은 비를 맞으신 거였어요. 어머, 준호 씨 어깨가 다 젖었네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준호 씨는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은주 씨가 안 젖은 게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준호 씨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셨어요. 비가 조금 약해진 틈에 다른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저녁 무렵에는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오히려 하늘이 맑아지면서 아름다운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 정말 맑게 개어 있었어요. 오후에 그 심한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숙소는 제주도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곳이었는데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특히 저녁이 되니까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들 피곤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와 준호 씨는 아직 잠들기에는 아쉬웠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함께 쓰며 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잠깐 산책해 볼까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좋아요.
방에 들어가기엔 아직 이르죠? 저도 기꺼이 동의했어요. 숙소 정원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제주도 특유의 돌담길이 있었고, 감귤나무와 동백나무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건 군데군데 설치된 조명들이었어요.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나무와 꽃들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정원을 둘러봤어요.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밤의 정원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무잎 소리만이 조용한 배경음이 되어주고 있었고요. 정원 중앙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특히 조명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어요. 정자에서 바라본 정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정원 같았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이런 곳에서 하룻밤 지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명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조명들을 바라봤어요. 각기 다른 높이에 설치된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의 춤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조명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씨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조명 불빛이 준호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준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58세가 되도록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리는 그런 감정들. 20대의 남편을 만났을 때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 조명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다시 조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게요. 마치 별들이 내려와 있는 것 같네요. 준호 씨도 함께 고개를 들어 조명들을 바라보셨어요. 정원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이 정말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떤 건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어떤 건 땅에 박혀서 위로 빛을 비추고 있었고, 또 어떤 건 돌담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모든 조명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런 조명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준호 씨와 나란히 앉아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내일이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준호 씨가 아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갔어요. 이렇게 즐거운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 순간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거든요. 정원의 조명들이 우리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가운데 준호 씨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원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조명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준호 씨의 곁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말이에요. 정원에서 아름다운 조명을 바라보며 준호 씨와 손을 잡고 있던 그 따뜻한 순간이 끝나고 우리는 천천히 숙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밤 공기가 선선해서 걷기 딱 좋았고 정원 곳곳의 조명들이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마음도 가벼웠고 발걸음도 경쾌했어요. 준호 씨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거든요. 숙소 입구 쪽으로 가는 길에는 제주도 전통 석상인 도라르방들이 계단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조명이 도라르방들을 비춰주니까 낮에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라르방이 밤에 보니까 더 멋있네요. 제가 준호 씨에게 말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였어요. 뒤돌아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계단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발을 디뎠던 거예요. 계단이 생각보다 높았고 돌이 조금 미끄러웠나 봐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오른쪽 발목이 휘청거렸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대로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주는 거예요. 준호 씨였어요. 정말 재빠르게 달려와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였어요. 만약 준호 씨가 없었다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발목이 좀 아파요. 저는 한쪽 발로 서면서 어깨에 기대어 말했어요. 오른쪽 발목을 땅에 대니까 아팠거든요. 준호 씨가 즉시 제 팔을 어깨에 걸쳐주시면서 천천히 부축해 주셨어요. 천천히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서 숙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의자에 앉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발목 상태를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삔 것 같은데요. 준호 씨가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붓는 것 같아요. 정말 발목이 조금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많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프런트 직원에게 가서 얼음을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발목 삐끗해서 얼음찜질 좀 해야겠어요. 라고 설명하시면서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얼음팩과 수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제 방으로 가서 제대로 찜질하시죠. 여기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준호 씨가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준호 씨 방에 가는 게 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로비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발목도 계속 아팠거든요. 결국 준호 씨의 부축을 받으며 그분 방으로 갔어요. 준호 씨 방은 저와 같은 구조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에 앉게 해주신 후 준호 씨가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제 발목에 얼음찜질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붓기가 가라앉을 거예요. 15분 정도 해야 해요. 준호 씨가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제 발목에 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세심하셨어요. 너무 차갑지 않도록 중간중간 얼음팩을 떼었다가 다시 대어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발목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기도 하고요.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얼음찜질을 하니까 통증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발목이 아픈데 준호 씨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이에요. 준호 씨는 정말 꼼꼼하셨어요. 15분 동안 한 번도 지루해하시지 않고 계속 제 발목을 돌봐주셨어요. 중간중간 어때요? 좀 나아지세요? 하고 물어봐 주시고 얼음팩 온도도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플 때 누군가 정성스럽게 돌봐주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준호 씨가 15분 동안 얼음찜질을 해주신 후 얼음팩을 치우시면서 발목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고 통증도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 마사지를 조금 해드릴게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의 따뜻한 손이 제 발목 주변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낯설면서도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준호 씨의 손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발목 주변을 가볍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전문적으로 배운 것처럼 정확한 부위를 짚어가며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발목이 아픈 상황인데 준호 씨의 손길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58세가 되도록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얼굴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준호 씨가 집중해서 마사지 하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떨렸어요. 준호 씨의 손길이 발목을 감쌀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준호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셨어요. 발목뼈 주변, 아킬레스건 부근, 그리고 종아리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가끔 준호 씨의 손과 제 피부가 직접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는 차마 준호 씨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 표정에서 이상한 기색이 드러날까 봐서요. 그래서 계속 다른 곳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는 거의 괜찮을 거예요. 준호 씨가 마사지를 마치시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때서야 저는 준호 씨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또 다른 떨림이 밀려왔어요. 준호 씨의 눈빛이 정말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단순히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함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너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어요. 마치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시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면서 이제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발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어요. 정말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붓기도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떨림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어요. 준호 씨의 손길이 제 발목을 감쌌던 그 순간의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프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준호 씨 방에서 발목 치료를 받은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고 그때 느꼈던 설렘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지만 전혀 졸음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발목은 많이 나아져서 조심스럽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숙소 앞 바닷가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밤바다를 보면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문을 열어서 나왔는데 멀리서 누군가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익숙했어요. 준호 씨였어요. 저와 비슷하게 잠이 안 와서 나오신 것 같았어요. 준호 씨께 다가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준호 씨도 저를 보시고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은주 씨도 잠이 안 와서 나오셨나요? 준호 씨가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어요. 밤바다는 정말 신비로웠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면서 은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제주도의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상쾌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낮에 봤던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낮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였다면 지금은 깊고 신비로운 검은색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다 이야기, 여행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각자의 외로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까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여행을 오기 전까지는 매일이 똑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파도 소리가 배경이 되어주니까 더욱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특히 더 그랬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 있었는데 어느새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파도 소리에 묻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특별히 슬픈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마 지난 4년 동안 쌓여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준호 씨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히 안아주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함 같았어요. 준호 씨의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뎌온 제게는 이런 위로가 절실했나 봐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준호 씨와 조용히 포옹하고 있으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순간이 제게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준호 씨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말없이 위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바닷가에서 준호 씨와 나눈 포옹 이후 우리 사이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단순한 호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58세가 되어서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준호 씨와 마주쳤을 때의 그 어색함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이 생각나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다른 여행객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저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젯밤 일에 대한 안부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잘 잤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따뜻한 포옹이 생각났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일정이 시작되었을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사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걸을 때마다 어깨가 스치고 가끔 우연히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여행객들도 우리 사이의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 준호 씨와 단둘이 앉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 감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오후의 마지막 관광지를 돌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함께 걸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둘 다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시간이 끝나는 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서울에 돌아가서도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준호 씨가 용기를 내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런 분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보낸 시간도 특별했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정원에서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래요. 은주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평범한 여행으로 끝났을 텐데.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깊은 호감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변화였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준호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여행의 로맨스로 끝나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오전,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기 전이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숙소 앞에서 다른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아들 민수의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의외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하게 들렸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주도 여행 중이시죠? 아들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준호 씨를 의식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통화했어요. 응,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야. 왜 그러니? 그런데 아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신 거 아니에요? 어제 영희 이모가 전화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영희 씨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목소리 톤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무슨 이상한 얘기? 남자분하고 같이 다닌다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시던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졌어요. 그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여행객 중에 누군가 신영희 씨에게 연락해서 저와 준호 씨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아마 부산에서 온 그 어머님이실 거예요. 아들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세요? 그것도 여행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다니. 민수야, 그게 아니라. 낯선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준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데 아들의 말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은주 씨,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가족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라고만 말했어요. 버스에서도 계속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낯선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정말 준호 씨가 낯선 사람일까요? 며칠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정말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행에서 남자분과 가깝게 지낸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잃고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다면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죠.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제가 전화 받은 후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계속 신경 쓰고 계셨어요. 체크인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도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저는 계속 조용했어요. 은주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색하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준호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쉽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같이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준호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아들이 낯선 사람 믿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준호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상황을 짐작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의 걱정 때문에 어색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준호 씨가 조용히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공항 대기실에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다른 여행객들과 떨어진 구석자리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은주 씨,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준호 씨가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걱정을 많이 해서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니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저도 딸이 있다면 똑같이 걱정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호 씨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되면 저희 사이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준호 씨의 다음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다니. 58세에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드님께서 저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준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준호 씨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진실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갈치를 발라주시던 서툰 손길, 비 올 때 우비를 씌워주시던 배려, 발목을 다쳤을 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던 모습들. 모든 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었어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드님도 설득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정말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 같으면 아들 때문에 포기하자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준호 씨는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제가 이렇게 누군가와 특별한 감정을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의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도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제주도 풍경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곳이 될 것 같아요. 준호 씨도 함께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주도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든 추억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 씨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4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저와 준호 씨는 대부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신비로웠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준호 씨와 함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정말 멋있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은주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창밖 풍경에 집중하고 있던 저희 두 손이 자연스럽게 팔걸이 위에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스친 것 같았는데 준호 씨가 제 손등 위에 살짝 본인의 손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접촉이 느껴지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에서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걸요. 정말로 제 인생에 새로운 동반자가 나타난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이미 한 번 결혼 생활을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새로운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호 씨의 손이 제 손등을 감싸고 있는 이 따뜻함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제 나도 다시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겠구나.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의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아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일상도 전혀 다를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준호 씨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아들에게 준호 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좀 더 꼭 잡으시면서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아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시다니. 그 순간 저는 준호 씨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볼 수도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공항에서 나와서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도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와 저는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은주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준호 씨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58세에 만난 두 번째 사랑,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준호 씨와 저는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준호 씨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마음을 열었어요. 연애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때가 따로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뜻밖의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